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놓고요. 얘는 지금 현재는 중성 상태, 아직 마찰시키지 않았으니까 중성 상태이고요. 얘가 당연히 여기는 달라붙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좀 너무 무거우니까 무겁지 않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좀 잘라볼게요. 자, 이게 조그맣게 자른 휴지 조각들이고요. 휴지는 이제 종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무도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볼게요. 네, 갖다 대볼게요. 당연히 잘 붙지? 않죠? 안 붙습니다. 붙지 않아요? 붙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아직 대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붙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털가죽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엄청 물었어요, 지금. 엄청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들이 일로 들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전기를 띈 에보나이트 막대를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져가 볼게요. 가까이 가져가는데, 오, 이만큼만 가져가도 뭔가 움직임이 생겨요. 그죠? 이상하시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우리들이 막 생기죠? 이야, 다 달라붙었어. 짠! 엄청나죠? 엄청난 힘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자, 달라붙었어,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달라붙었어요. 이야. 됐죠? 이런 힘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전기가 발생한 실험이었고요. 지금 달라붙은 모습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다시 한번 플라스틱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플라스틱 가지고. 또 플라스틱도 털가죽하고 문지르면 얘도 마이너스 전기 띄게 되거든요. 아까처럼 많이 문질러볼게요. 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전기를 꼈을 거예요. 그냥 아까랑 에보나이트 막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오, 얘도 많이 움직입니다. 오, 움직여요. 와우. 달라붙었죠, 얘도? 오, 아까보다 훨씬 센 힘이 왠지 느껴져요, 그지? 오, 서 있어요. 야, 대박이다. 오! 날아가네요. 야,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전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건 뭐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불러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찰에 의한 전기, 즉 마찰 전기를 한번 발생시켜 봤습니다. 마찰 전기, 다른 말로 정전기라고도 해요. 자, 이상 그럼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조회수가 무려 보여? 1205회. 보이죠? 1205회예요. 1205회. 웃기네요. 자,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이게 뭔지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앞서서 앞에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 이거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이런 게 있나요? 잠시만요. 네. 질문을 먼저 받고 갈게요. 저는 문제 말고 그 분자식 쓰는 거. 분자식 쓰는 거. 네. 쓰는 거? 이거. 23쪽.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볼까? 23쪽에 8번. 이런 거? 네. 아. 그런 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쓰라고 하는 거. 좋아요. 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이름이 CO2라는 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라고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이산소 탄소인데 읽을 때 소를 화로 바꿔서 읽죠? 이산화탄소라고 읽고요.
이산화탄소는 분자라고 읽습니다. 분자. 여기 한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분자야. 이걸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C 하나에다가 O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지. 양쪽에 O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O야. O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CO2. 이 덩어리 한 덩어리를 분자라 불러요. 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총 몇 개다?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림으로 안 보이면은 이렇게 봐야 돼. 여기 C 하나, O 두 개 써 있는 겁니다. 총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나요? 2종류죠. C 한 종류, O 한 종류. 그래서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종류,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라고 쓰면 되고요. 자, 분자의 총 개수. 이산화탄소 앞에 3자 써있죠.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습니다. 분자의 총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죠. 종류가. 23쪽에 종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아, 종류 2개를 쓰는 거네요. 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거 원자의 종류는 산소라는 원자와 탄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탄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탄소, 산소라고 쓰면 되고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다?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분자를 이루는, 위에랑 좀 다르죠? 이거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이고, 얘는 분자를 이루는 이니까 3CO2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이 하나당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3. 이게 3마리가 있는 거니까 원자의 총 개수는 3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총 9개의 원자로 되어 있겠네요.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해결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분자라는 용어하고 원소란 용어가 좀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곧 해결됩니다. 또 질문할 게 있을까요? 나머지 잘 해결됐나봐요. 무사한 마을이야. 26번. 44쪽에 26번. 보자. 표는 수돗물의 질산은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황산나트륨 수용액 떨어뜨려 관찰한 결과이다.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수돗물에다가 자, 질산은을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 탄산나트륨을 떨어뜨렸을 때, 세 번째 황산나트륨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거는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 질산은이라는 걸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대. 일단 질산은을 좀 쓸 수 있으면 되게 간단한데 질산은은 은이 Ag이고요. 질산은 NO3거든. NO3. 얘가 수용액 상태로 들어있다는 건 이게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거야.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길래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까? 일단 이 질산 기억나? 절대 앙금을 만들 수 없는 물질. 나트륨, 칼질, 아모. 기억나? 그 4가지는 절대 앙금 만들 수 없는 이온들이었죠. 얘가 바로 질산, 칼질할 때 그 녀석이야.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냐? 얘 때문에 앙금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은하고 만나서 흰색 앙금 생성되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염화은이죠. AgCl입니다. AgCl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다? Cl이 들어있네. Cl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염화이온이죠. 이온의 이름이니까 염소인데 염소가 이온화되어 있으면 이걸 염화이온이라고 그래요. 염화이온.
염화 이온이고요. 이온에 이온식을 쓰였으니까 Cl-로 써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야. 이온에 이온식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염화 이온을 Cl-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자, 1번과 대답한 까닭을 생성된 앙금의 이름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과 이제 말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질산 은에 들어있는 은 이온이 반응하여 AgCl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해주면 됩니다.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키워드만 딱딱딱 들어가면 됩니다. 수돗물 속의 염화이온과 질산은 속에 은이온이 반응하여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된 것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많죠. 화학식의 이름도 많이 외울 게 많고 그죠? 외울 게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봐야 돼.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쭉 은이 Ag였지, 염화 이온이 Cl-였지.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서 나랑 친하게 만들어야 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영상을 봤죠? 영상에서 뭐 다 나왔어요. 영상만 알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를 좀 먼저 써볼게요. 출판 강의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우리 원자의 구조를 먼저 공부합시다. 원자의 구조. 자, 우리 원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원자란 뭐죠? 원자가 뭐지? 원자가 뭐지? 원자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막 어떤 물질을 막 잘랐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쌤 몸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잘라볼래? 괜찮아. 살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쌤 몸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거, 원자는 중성이다. 자, 쌤 몸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쌤이 전기를 띠고 있는. 지금 막 이렇게 쫙 하면 막 감전되고 막 그래? 얘들아 안녕. 안 이러잖아. 쌤 몸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즉 원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중성이야. 자, 원자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끌어올 텐데 우리 원자 중에 제일 가장 가벼운 원자가 뭔지 알아요? 수소. 정답, 수소. H라고 쓰죠. H. 1번입니다. 1번. 원자번호 1번인데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얘가 가운데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거야.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거야. 원자번호 1번이라는 건 플러스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죠. 플러스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가운데 플러스가 2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중성 원자여야 하지. 플러스가 있으면 중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플러스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부르지? 두 글자? 전자.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한 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도 하나, 전자도 하나이기 때문에 딱 중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헬륨 같은 경우 그러면 플러스가 두 개니까 전자도 몇 개여야 돼? 플러스 두 개여야 됩니다. 오, 잘하네요. 그래서 플러스 두 개, 전자 두 개여서 둘 다 중성 상태를 띄어야 합니다. 이게 원자의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자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 다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원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플러스를 띠는 입자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이다.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뭐였죠? 전자. 그렇죠. 전자였죠. 그래서 원자는 결국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원자 핵은 무슨 전기 띠죠? 원자 핵은 무슨 전기 띠죠? 무슨 전기 띠죠? 네? 원자 핵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죠? 이거. 플러스.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 띠고 있는 거고요. 전자는 무슨 전기 띠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는 전기를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저 원자는 전기를 떼야 돼, 안 떼야 돼? 안 떼요. 하는 말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마찰전기 설명을 할 겁니다. 쌤 아까 영상에서 막 이상한 막대기를 막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막 털 가지고 막 문질렀죠. 이게 마찰하고 마찰시킨 거. 막 마찰을 시켜서 발생된 전기를 뭐라고 한다? 마찰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마찰전기의 원리를 좀 볼게요. 마찰전기. 이 전기는 그냥 생기는 전기가 아니라 마찰을 꼭 시켜야지만 발생되는 전기예요. 자, 털가죽을 한번 그려볼게요. 털입니다. 털을 아주 확대한 거, 엄청 확대한 게 털가죽이고요. 얘는 막대, 에보나이트 막대의 일부를 격대를 한 거예요. 자, 써볼게요. 털가죽이야. 나는 그냥 플라스틱 할게요. 플라스틱 막대야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털가죽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인정? 플라스틱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인정? 인정. 오케이. 원자로 되어 있다면 이 안에 플러스 원자 핵과 마이너스가 잔뜩 들어있겠죠? 그걸 그려볼게요. 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잔뜩 들어있어.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 몇 개? 3개. 마이너스도? 3개. 오케이. 얘는 중성이네요, 현재. 전기 안 띄고 있겠죠? 나도 불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성이죠. 둘을 막 문지를 겁니다. 자, 문지를 거야. 자,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이 원자에서 이 전자가 엄청 가벼워. 엄청 가벼워. 그래서 엄청 가벼워서 되게 잘 움직일 수 있어. 이 플러스는 엄청 무거워. 이 녀석의 질량이 1이라면, 전자의 질량이 1이라면 얘는 1837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엄청 무겁죠? 얘가 1837, 얘가 1이야. 그래서 원자의 무게를 재면 대부분의 무게가 요 원자 핵이 차지하는 무게가 대부분이고 전자는 그냥 무시할 정도로 너무 질량이 작아.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막 둘을 문지르면은 겁나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플러스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 대신에 뭐가 막 움직여? 가벼운 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아, 플러스는 움직일 수가 없구나. 왜? 그러면 무거워서요. 그럼 뭐가 움직여? 가벼운 마이너스가 움직여요. 라고 하는 거야. 둘이 막 문지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일로 올 수도 있어. 근데 완전 신기하게 둘을 막 문지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만 일로 움직여요. 얘는 일로 안 갑니다. 그게 규칙이야. 그 규칙을 4번에서 대전열이라고 배우는 거야. 자, 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자, 규칙은 이따가 암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문지르면
털가죽이 플라스틱한테 전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어. 없어졌어. 두 개가 생겨났다면 얘는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전기를 띠게 되겠어?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겁니다. 얘는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가 5개야죠. 그럼 무슨 전기를 띠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네요. 이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것을 한자로 띨 대자 전기 전자 대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대전되었다. 대전되었다. 얘는 무슨 전기로 대전되었다?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었다. 얘는 무슨 전기로 대전되었다?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띠를 대자 전기 전자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또는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털가죽은 그럼 털가 잘 봐.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되었죠. 그래서 이 털가죽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뭐라고 한다고? 플러스 전기로. 플러스 그냥 따라해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줄여서 플러스 대전체. 자, 시작. 플러스 대전체. 다시 한번 플러스 대전체. 시작. 플러스 대전체. 그래서 이 털가죽이 플러스 대전체가 된 거야.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플러스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 그렇지요. 응용력이 짱인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 거예요. 막 문질렀더니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둘이 전기를 띠게 되었죠. 이 전기를 뭐라고 부른다? 마찰시켜서 얻은 전기라서 뭔 전기? 마찰. 그렇지. 가벼웠네. 천재들만 앉아있나. 마찰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찰전기는 생기자마자 사라질까 아니면 한동안 유지되고 있을까? 한동안 유지가 돼요. 내가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자동차가 왔다가 붕 가! 안 머무르고 막 가. 나 태워야죠! 붕 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한참 머물렀다가 사람 내리고 타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야 되지. 그래서 거기가 한참 동안 그 버스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머무를 정자 써서 정거장 또는 정류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래요? 정자가 머무를 정자. 마찬가지로 이 전기도 한참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 유명한 머물러 있는 전기. 정전기. 이게 정전기. 뜨거워 씨! 이 정전기. 근데 친구랑 그냥 손을 이렇게 해도 갑자기 되죠. 맞아요. 내 손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걔도 전기가 생겨 있고 나도 전기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 탁 만난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막 마찰하잖아. 옷하고도 마찰을 하고, 그죠? 머리라도 마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동안에 알게 모르게 전기가 생겨 있는 거야. 한참 머물러 있는 거지. 특히 겨울에 잘 생겨요. 겨울에 왜 잘 생기냐면은 좀 이따 배울 건데 겨울에는 이게 수분이 되게 없어. 건조하잖아. 건조할 때 전기가 더 잘 생겨요. 자, 그 얘기를 해줄게요. 덥다. 자, 한참 머물러 있는 전기, 정전기라고 불러주는데 한참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생깁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를 잡아당겨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이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전기의 힘. 이걸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기력. 별거 없습니다. 플러스 길이는 밀어내요. 마이너스 길이도 밀어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겨요. 그죠? 이게 전기력이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인력. 따라서 인력. 인자가 끌 인자. 한자가 되게 많죠.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게요? 밀당 힘. 좀 어려운데 청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청력. 이 척자가 이렇게 밀어내다 또는 배척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청력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인력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를 가진 것들끼리 당길 거고요.
같은 전기를 갖고 있으면 밀어내겠죠. 뿔뿔도 밀어낼 거고요. 마마도 밀어낼 겁니다. 그죠? 마마도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그래요. 마마도 밀어냅니다. 아무튼 딴 얘기 하려고 참아야지. 자, 그래서 인력, 청력이 있다. 전기력의 종류를 두 가지 써봐라 그러면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정전기는 평생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평생 머물러 있진 않겠지. 언젠간 사라지겠죠. 왜 사라질까? 마찰, 한번 쫙 마찰시키고 더 이상 마찰 안 시켜. 가만히 놔둘 거야. 하지만 공기가 와서 계속 부딪혀요. 즉 공기하고 또 마찰합니다. 공기는 계속 움직이지, 기체니까. 공기가 와서 계속 마찰해요. 이 털가죽한테 공기가 와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공기 중에 공기도 자, 공기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인정? 네. 공기도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공기 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네. 공기, 자 공기 입장이야. 공기 입장에서 막 다니는데 털가죽이 있네. 털가죽 안녕? 전기 뛰고 있어. 쟤랑 마찰됐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가 부족하겠네? 그럼 공기가 어떻게 한다? 내가 마이너스 공급할게. 그죠? 이제 공기보다 더 마이너스를 잘 공급하는 게 누구냐면 공기 중에 있는 누구? 수증기입니다. 바로 물 분자들이 훨씬 더 전자를 더 잘 줘. 그러니까 여기 공기 중에 수증기, 물 분자들이 많이 있다면 금방 전자를 채워준다는 얘기야. 정전기가 마이너스인가? 아니, 정전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머물러 있는 거.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정전기 상태다. 막 전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 정전기는 곧 사라진다. 정전기는 곧 사라진다. 누구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이 물방울들 때문에. 물방울 속에 있는 전자가 얘를 막 채워줍니다. 반대로 여기 물방울이 여기 또 있다면 얘 입장에서 어때요? 전자가 남아돌잖아. 이 전자를 또 뺏어가요. 봐야 되나? 얘도 곧 마이너스의 성질을 잃어버릴 거고요. 얘도 곧 플러스의 성질을 잃어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수증기 때문에. 그럼 중성이 돼요? 아니면 다시 중성이 돼요. 다시 중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찰 전기를 막 만들어 놨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기가 사라져 있는 거야. 둘 다 중성으로 다시 변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죠? 둘 다 중성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둘 다 중성으로 변해버렸을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해. 우와! 아까는 전기를 띄었는데 지금은 전기를 안 띄네? 핸드폰에 배터리가 잔뜩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가 하나도 없네? 뭐 되었네? 정전? 비슷해. 방전. 아. 그래서 방전. 이걸 방전이에요. 자, 정전기를 띄었던 녀석이 더 이상 정전기를 띄지 않게 되었을 때 뭐 되었다? 방전되었다. 다시 중성으로 돌아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중성이 되었다. 다시 중성으로 돌아갔다. 중성이 되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방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방전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수증기. 그렇죠. 수증기. 얘 때문에 방전이 잘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름과 겨울 중에 어디가 더 수증기가 더 많아요? 공기 중에. 겨울. 겨울은. 여름. 왜요? 비 장난.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근데 겨울에도 눈 오고. 아니. 근데 겨울에 왜 건조해진다는 말 들어봤어? 겨울에? 겨울이 히터를 트니까 건조해지죠. 아니 히터를 안 틀더라도 기본적으로 겨울에 여름에 비해서는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좀 현저히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는 저 북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거 알아요? 북서풍이 불죠. 이렇게 시베리아 미단의 영향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내륙에서 육지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 근데 여름에 부는 바람은 저쪽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훨씬 더 수증기가 많고 겨울엔 수증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막 정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여름이야? 정전기 발생됐다! 하고 있는데 잠시 뒤면 금방 사라지죠. 금방 방전돼.
그치?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친구하고 손을 부딪혀도 빠직 현상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굳이 겨울에 이렇게 많아. 빠직, 겨울에 많아, 겨울에 손잡이에서, 손잡이에서 빠직거리고 막 치마 입고 막 가면은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이런 거. 머리 비는데 막 머리 깃에 막 달라붙고 막 이런 거. 그죠? 스웨터 벗는데 막 머리 따라 올라가고. 쌤이 그거 보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머리가 짧잖아요. 아니 머리 이렇게 쎄서 이렇게 올리다가 머리카락이 그래도 그런 건 해봤죠. 치마 입어보진 않았지만 치마 입을 때 막 다이어 막 이렇게 쓸리잖아. 쓸리면서 막 치마가 막 쫙쫙 달라붙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책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정전기에 의한 현상인데 여름보다는 겨울에 유독 심한 이유가 공기 중에 수분이 또는 수증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름에는 그러면 여름에는 정전기가 아예 안 발생되나요? 아니야, 발생이 되긴 돼. 근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즉, 금방 방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방전돼. 금방 방전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르죠. 자, 뭐가 정전기고 왜 방전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분 완전 잘 이해했어,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가 마찰 전기이고요. 전기력도 다 했어요. 전기력도 같은 전기를 띤 물질끼리는 밀어내고요. 다른 전기를 띤 물질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대전열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대전열. 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암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펄가죽 좁은데 좁게 쓸게요. 유리. 밑에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럴까? 땡큐. 펄가죽. 그런 좋은 방법이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는 안 나오죠. 플라스틱까지 나오죠.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대전열이야. 열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열 맞춰 쓰세요 할 때 열 있죠? 네. 그 열입니다. 피버가 아니야. no 피버, 오케이? 피버가 아니에요. 그 피버가 아니라, 열 맞춰 쓰세요. 자, 순서대로 쓰세요. 이게 대전열이에요. 순서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기 쉬운 물체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물체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내가 문지는 게 누구랑 누구야? 털가죽하고 플러스이다. 끝에서 끝을 문지는 거야. 얘가 당연히 플러스 되기 쉬운 물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준 거야? 얘랑 누가 누구한테? 털가죽이 플라스틱한테 전자를 준 거죠. 서리로. 털가죽이 플라스틱한테 전자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털가죽하고 유리를 문질러도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근데 유리하고 명주를 문지르면요.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죠?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털가죽하고 유리를 막 문질러. 털가죽이 유리한테 전자를 주겠죠. 네.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돼. 네. 이번에는 명주가 뭔지 모르는 거야. 명주가 뭐냐면 비단. 비단천지, 비단. 비단이 명주야, 비단. 그러니까 천이야. 비단으로 만든 천. 비단으로 만든 그 천하고 유리를 막 문질러. 누가 왼쪽에 있어? 유리 왼쪽에 있잖아.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유리는 털가죽하고 문지르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 명주하고 문지르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털가죽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죠. 플라스틱도 무조건 마이너스죠. 이쪽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누가 누구랑 문질렀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기법인데 쌤이
쌤이 사실 이제 옷을 이렇게 벗으면 네? 들었어 진짜. 쌤 대학교 다닐 때 쌤이 가슴에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쌤이 이게 자랑인 줄 알고 다 풀고 다녔어요. 다 풀고. 그냥 알몸으로 대학교를 다녔어요. 아니 위에 뭐 풀고 그냥 풀고. 털 아주 나오게. 아니야. 하나 줄까? 뜯어다니라고요? 하나 줄까? 굉장히 유명했어요, 쌤이. 유명했습니다. 겨울에 왜? 대학교 때 막 소문난 거 아니야? 아, 제가 털 가지기. 그래서 이 사람 왜 하나 줄까? 그래서 겨울에도 막 이렇게 벗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안 추워 이렇게 다니는 거야. 털이 어는 거.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 잘 들어. 최대 반응인데 최대 반응이야? 감기를 옛날 말로 고풀이라고 하는 거야. 네. 고풀 걸렸다. 감기가 옛날 말로 고풀이야. 방금 한 얘기 그냥 얘기야. 쌤 털이 없어요. 자, 진짜 아니야. 털로 유명한 나 고풀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털로 털 유명 나 고풀 성스러워 하는데 털 유명 나 고풀이라고 기억합니다. 털로 유명한 나 고풀에 걸렸다라고 이렇습니다. 그냥 암기법이었을 뿐이야. 쌤 털이 한 가닥밖에 없어요. 줄까? 한 가닥이 웃긴 거. 더 웃겨요. 이렇게 안 했어요. 가끔 뽑아서 또 나올 거야. 자, 대전절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방법 이거 누면 안 돼. 누면 이거 암기법 꼬인단 말이야. 뭐 이거 그러면 안 돼. 꼬이면 안 돼. 이거를. 이거 제일 잘 외운데 지금. 그러면 우리 전기력에 대한 부분만 영상 그림으로 좀 확인하고 문제 푸도록 합시다. 웃어도 배 아파. 아프지? 힘들어. 상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우지 말아야지. 자, 어디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털 유명나 고풀이죠? 털 유명나 고풀 보이죠? 털 유명나 고풀에 걸렸다. 그럼 명주하고 고무를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주가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 털가죽하고 고무를 문질러도 털가죽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실험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도 우리 알고 있는 현상들이나 볼게요.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마찰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세 글자로? 정전기. 그래서 정전기 현상들이에요. 비닐 랩을 이렇게 그릇에 붙이면 쫙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현상이고요. 스웨터 벗을 때 지직한 소리 나는 거,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것도 다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고요. 자, 전기력 봐봐, 전기력. 얘는 뿔뿔 마마죠. 서로 밀어내고 있죠. 자, 밀어내는 힘을 자, 체크. 청력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청력이라고 해줍니다. 같은 전기 띄면 청력을 띄고요. 이렇게 다른 전기를 띄고 있다면요. 서로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건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 다른 전기는 잡아당깁니다.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실험 하나 볼게요. 실험 하나. 자, 어떤 실험이냐면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빨대는 뭐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그렇죠. 빨대는 플라스틱이니까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이 만난 거야.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 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오케이, 빨대 마이너스. 너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빨대.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A에 털가죽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전기 띄잖아요. 네. 잡아당기겠네요. 그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잡아당기게 돼요. 반대로 빨대 A와 B를 각각 털가죽. 자, 체크. 각각 털가죽으로 문질렀어. 그럼 빨대 A도 마이너스, 빨대 B도 마이너스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스, 나도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겠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네. 아. 잘하네요. 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 2개 남았네요. 엄청 잘하네.